지난주였나요? 형제복지원 사건이 담긴 과거사법 개정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형제복지원 관련된 분이 고공농성을 했었고 네. 이 자리에 김무성 의원이 가서 이걸 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담긴 과거사법 개정안 이게 다시 또 지금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요? 네, 우선 예.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런 역사적인 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이게 이 사건의 뭐 명예회복을 위한 뭐 진상 규명이 2000년도에 비로소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지금 2020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배상이나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네. 그 근거가 법률이 필요한데 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차원에서의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은 진행돼 왔지만 네. 법적으로 이걸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회 몫인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안 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4.3 사건 이제 법률 개정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그 4.3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것보다도 좀 더 명확한 정의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것 그리고 보상에 대한 배상에 대한 근거 네. 법률 그리고 이 4.3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네. 당시에 그 불법 군사재판을 받았거든요. 그 군사재판을 받아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에 대한 근거 법률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법률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도 한참 만에 뭐 2017년에 처음 제출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도 아직 첫 단추인 그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4.3 사건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거 한 달 내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첫 단추인 그 법안 소위에서 뭐 예산이 한 뭐 1조 8천억 정도 든다. 이런 예. 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떠오르면서 다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요. 법안 소위가 먼저 예, 소위가 열리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고 네. 법사위를 거쳤다가 네.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최종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소위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예산 때문이다. 네, 일단 쟁점이 이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숫자로 나오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발빼기 그런 지금 양상인 거예요. 그러면 20대 국회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주에 아직까지 한 차례 더 뭐 예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심사가 뭐 빨리 될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새 원내대표가 지금 만났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다시 만나서 합의를 하겠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29일까지는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뭐 폐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특별법 개정안인데 네. 이렇게까지 처리가 디딘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인 건지. 하지만 또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갖출 수 있는 재판 같은 곳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근데 사실상 이게 재판 한 건 한 건 할 수가 없는 게 그 네. 희생자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재판을 한 건 한 건 할 수가 없고 재판에 대해서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네. 최소한 재판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자료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자료도 근거도 없는 분들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거는 일단은 20대 국회가 사실상 뭐 동물국회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어떤 협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협의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네. 공론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생 법안이 급한 것들 다 끝나고 네. 마지막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래도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다시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21대 국회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21대 가서 다시 또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아직 첫 단추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이제 과거사법 개정안 네. 이것도 7년째 지금 표류 중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12년 동안이나 그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에서
불황자들이라고 보이는 경우 마구 잡아다가 거기서 수용하고 또 문제는 거기 원장이 그 국고 보조금을 10억 넘게 받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피해 회복이라든지 진상규명 이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라고 뭐 300일 농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고공 농성까지 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의원이 직접 협의를 해서 통과시킬 테니까 내려와 달라라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풀었어요 농성을. 그런데 막상 회의를 하니까 세부 사항을 미처 다 보지 못했는데 다른 것까지 함께 넘어가게 되면 예산이 초과되지 않겠냐. 여기도 예산 문제예요? 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은 요 형제복지원 요 사건에 관련해서만 본회의 통과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건도 얽혀 있다. 그래서 그건 김무성 의원의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이제 JTBC에서 했더라고요. 예. 글쎄요. 이 과거사법이라든가 제주 4.3 특별법안 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앞서서는 뭐 지금 그 4.3 특별법은 소위에서 지금 중단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사법은 어떤 상황이에요? 과거사법은 여기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뭐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못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정의당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고요. 뭐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제대로 그렇죠.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선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놀랐어요. 마지막에 멋있는 모습으로 20대 국회를 유정의 미를 마무리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걸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게 또 예산 문제라고 하는 게 좀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가보겠습니다. 그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확 줄었어요? 네.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6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5년에서 무려 2년 6개월이 깎여서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네. 1심과 2심이 뭐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죄가 뭐 아니라고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다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을 이렇게 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정당성은 인정을 했는데 저는 참 이 부분에서 너무 저도 이제 같은 법조인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을 했어요. 선남 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접촉을 했을 경우에 국가 형벌권을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될지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뭐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한계를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 앞부분이 제가 잘못 읽었나 하고 제가 다른 기사까지 여러 개를 참조를 했는데도 그렇게 재판부의 판결문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건을 단순히 술을 마시다가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일단은 이제 그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의아했어요.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처음에는 몰카 사건인 줄 알았다가 그 소위 황금폰이라고 말하는 정준영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서 다수의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사실 피해자들이 먼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오히려 그 동영상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기억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특정이 됐을 정도로 피해자들이 자신 당시에 기절해 있고 기억을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면은 이제 중간간이라고 하거든요. 의식 불명 상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서 5년 이상 무기 징역에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최저형인 5년, 뭐 6년. 5년 이상인데 5년이 나온 거예요. 최종훈 씨는 5년이 나왔고 이제 정준영 씨는 또 다른 뭐 카메라 촬영, 불법 촬영이 있었기 때문에 6년이 나온 거죠. 최저로 선고를 해주고 항소심에서 또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최종훈 씨는 그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 최저형인 5년보다 또 반을 깎아줘서 2년 6개월 이 정도면은 더 이상 깎아줄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감형을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최저로 선고를 내린 거거든요. 첫 번째 최저형을 선고했는데 그보다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합의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형량을 감축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예. 그 선고 그러니까 저 법정형이라고 해요. 네. 법정형에서 이제 장량 감경할 사유가 있으면은 한 번 감량을 하면은 그 선고형 그러니까 법정형보다는 반을 줄여서 선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량으로? 네, 재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라는 형이 선고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이 합의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그동안 이 성범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약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것이 지금 재판부의 시각이 일단 성인 남녀가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공익 제보자들이라든지 그 사건에 대한 영상을 직접 본 뭐 변호사가 이제 제보한 바로는 거의 피해자들이 단순히 술을 마신 건 아닌 것 같다. 어떤 약물을 투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가항력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네, 단순히 술 마시고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술에 의한 취했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피고인들은 오히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그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강도 높아졌어요. 근데 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것인지. 재판부는 아직까지 이제 양형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이 성범죄 사건에서 뭐 5년 실형 5년이 많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판단에 비춰서는 작지 않은 거예요. 네. 아주 약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식이 바뀌었는데 사회 인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재판부에서만 이렇게 기존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형에 대해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장님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